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저희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는 새벽 6시에 뉴스와 소식을 모아서 아침 8시에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요. 우산 챙기시고 차 조심, 사람 조심, 스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월 5일 수요일 간추린 주요 소식들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은 1g당 59,712원으로 0.32%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1,207원을 기록해서 0.74% 하락했고요. 어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1988.53포인트로 1.16% 상승했습니다. 좀 전에 종료한 미국 나스닥은 7,976.88포인트로 1.3%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은 1,745달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가격은 1,650달러 기록해서 0.52%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4일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되 암호화폐 혁신에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고 블록체인 혁신은 이미 전통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존 업계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후보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꼭 당선되셔서 암호자산 시장 좀 키워주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일부 상업기관과 결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클로즈 루프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리브라보다 먼저 출시이니까 굉장히 바쁘겠네요. 중국 위안화로 코인을 만들면 일단 중국 국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할 테니까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숙박 예약 오토 서비스인 야놀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됩니다만 모회사만 믿고서 준비를 잘 안 하고 하셨다가는 골로 가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라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링크가 백서 2.0을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서 생태계를 키워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8개 국내 블록체인 기업 중에서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44개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은 지금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기업들은 실제로 매출 발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아티스트와 팬을 연계하는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자체 메인넷과 자체 암호화폐 발행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엔터코인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큰형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큰형님이 들어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덕구 덕암동 세일초등학교 체육관에 주민 250명이 주민총회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종이로 투표를 하시다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소규모의 투표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으로 이런 시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시겠습니다. 후닷컴이 IEO 토큰 세일에 T 환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IEO를 진행하고 투자자가 구매한 암호화폐와 추가 지급되는 T 토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세일이 종료된 후에 지정된 환불 날짜에 맞춰서 세일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토큰 이코노미에서 가격을 방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설계되고 있는데요. 계속 잘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후오비 코리아 소식인데요. 프리미어 파트너를 런칭을 했습니다.
10만 불 이상 예치 고객이나 대량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내서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억이 넘는 자산가들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거래량 좀 늘려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포렉스가 오늘 오후 5시에 프로젝트 위드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빗썸의 리플이랑 비트코인 캐시 입출금 주소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주소로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보내시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꼭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빗 소식인데요. 코인빗의 덱스 1만 개 이상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테온 프로젝트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UDC 2019라는 행사의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른 프로젝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상장할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업비트가 카카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카카오스탁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암호자산업계에서는 이미 업비트가 카카오보다 선배님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투자한 다양한 코인들이나 디앱들의 상장 권한을 갖고 있는 업비트가 더 우위에 있어서 카카오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서 투자한 코인들이 업비트의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카카오를 등에 입은 코인들을 투자하실 때는 그 브랜드만 믿고 투자하시지 말고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플랜이나 여러 가지 구조 같은 거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론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의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BCH 마켓에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론은 참 부지런하게 여러 곳에서 상장을 잘 시키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떨어진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스틴 선은 좀 열심히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트위터로 말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취업 정보 사이트 링크드인의 미국 내 주요 스타트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씨 코너입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댓글에 많이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시장의 기업들이 암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중간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은 일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문정아 중국어 아시죠? 전현무가 선전하는 국내 1위 중국어 업체인데요. 이 사장님이 최근에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셔서 이 부분에 답을 좀 해주실 것 같아서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아 중국어의 서현태 대표이사님입니다. 안 받으시려나? 주무시나 본데요. 그러면 다음 여쭤볼 분은 다음 전문가님은 블록세븐이투의 이신혜 대표님. 이신혜 대표님 GBIC의 파트너시기도 하고요.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잠시만요. 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에는 그 속보 플랫폼 중에 코인리스의 이승환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지금 실시간이 문제가 생겼네.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전화가 연결이 안 되다니. 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분은 블록체인 허브라고 그 커뮤니티 이충 대표님인데요. 이분은 전화를 오전에 일찍 일어나시고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예, 네, 연결됐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네, 대표님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그래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오늘 뉴스에 SM의 이수만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니지. SM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고, 예. 다른 일반 기업들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하고 코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먼저, 죄송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블록체인 허브라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이충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전화를 드려서. 네네. 저도 갑자기 지금 다시 자답해서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백서를 봐도 그렇고요. 네. 뭐 흔히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냐, 네. 돈을 벌 수 있냐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나오는 많은 코인들보다 오히려 그 기존의 사업들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유리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네. 새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냐는 현재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블록체인 허브에서 핸드폰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 허브 폰이 나옵니다. 투자하세요. 그리고 블록체인 허브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 네. 블록체인 허브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그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근데 현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은행업을 하겠다.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 네. 그건 유튜브를 이기겠다. 네. 물론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너무 좀 허황되고 네네. 저는 사실 ICO 붐 그런 게 일었을 때 네. 한창 일어났을 때 했던 생각이 이게 너무 규모에만 집중을 하고 네네. 차라리 소상공인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조그만 사업 알차게 시작하는 오히려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허황된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ICO 모금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 실현이 가능한 비즈니스들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허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내세워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쪽 블록체인 시장이 그럼 장차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시고 커뮤니티를 확산시키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결국 제도권 금융에 네.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뭐 저도 7, 8년 정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 일을 하고 있었지만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 시장 자체가 네네. 뭐 없어지거나 뭐 발전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비트코인이 제로에 수렴하는 시나리오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이 산업이 이제 죽을 산업은 아니고 네. 앞으로 뭐 궁극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네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언제부터 입문하셨어요? 이쪽 시장에? 저는 2013년도에 처음 13년이요? 처음 입문을 했고요. 아, 네. 네, 그때 뭐 초기에 뭐 채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네. 채굴은 지금도 좀 괜찮은가요? 채굴 사업 지금도 하시나요? 채굴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 네네. 규모를 좀 크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뭐그 차이점이 있었고 지금도 채굴은 하고 있습니다. 채굴의 채산성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 전기세나 뭐 이런 거 대비해서 수익으로 볼 때? 채산성이란 거는 개인의 상황이나 네네. 국가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네네. 사실 채굴도 트레이딩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채굴자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죠. 채굴도 네네. 하고 트레이딩도 해야 되는 건데 네. 채굴 자체도 트레이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어떤 시기에 어떤 코인을 해서 뭐 어느 가격에 파냐, 네. 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채굴 한 코인이 그 가치가 현재의 원화 가치가 아니라 나중에 언제 판매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U 채굴 같은 경우에는 네. 아식 채굴은 뭐 캐게 비트코인밖에 없으니까 네네. 사실 뭐 국내에서는 아식 채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요. 네네. 그나마 저는 뭐 GPU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코인을 캐냐가 중요하고 뭐 남들이 이렇게 뭐 금강을 캐고 있는데 네네. 저만 막 배추밭에서 네. 곡괭이질하면 어차피 뭐 드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네. 경우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코인을 캘 것인가를 선정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네. 채굴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에는 시세가 있듯이 네네네. 채굴에는 뭐 난이도라는 게 있죠. 아, 그래서 네. 뭐 네, 알겠습니다. 평가받았을 네.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급한 전화 연결에도 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 네, 감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댓글에 비트코인 지금 사 모으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암호 자산이 약간 하락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거래소들이 전체적으로 규제를 받을 때, 나라에서 규제 안으로 올 때, 뭐 예전에 저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때쯤 매수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데스티님께서 드라큘라 백작이랑 요정 나오는 컨셉이 나은 듯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좀 모아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다양한 코너로 앞으로 더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진중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크립토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과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